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의 기억을 서서히 갉아먹는 조용한 병입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삶 전반에 걸쳐 보이지 않는 흔적을 남깁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변하게 하는 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힘이 뇌와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의 뇌는 조용하지만 분명한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삶 전체를 서서히 바꿔놓을 만큼 강력합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해마입니다. 해마는 마치 우리의 기억을 차곡차곡 정리하는 서랍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이 서랍장은 점점 작아지고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하버드 의대 신경과학 연구팀은 장기적인 외로움이 해마의 크기를 줄이고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눈에 띄게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잊고 약속을 까먹고 오래된 추억조차 흐릿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경과학 프론티어 저널에 따르면 외로움은 뇌 안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염증은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둔화시키며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악화시킵니다. 또한 외로움은 뇌 속에서 기쁨과 동기를 만들어내는 도파민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도파민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외로움은 뇌의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는 공포와 불안을 처리하는 부위입니다. 편도체가 과도하게 반응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도 불안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조차 괜히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은 편도체가 과도하게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우리 뇌의 사회적 뇌회로를 약화시킵니다. 사회적 뇌회로란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신뢰하고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신경망입니다. 사회적 선택성 이론에 따르면 외로움이 장기화되면 이 회로가 점차 무뎌지고 우리는 타인과의 연결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를 더 깊은 고립으로 몰아넣게 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천천히 아주 서서히 일어납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이름이 떠오르지 않고 발걸음이 무겁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뇌를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서서히 마모시키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힘입니다. 외로움은 마음뿐 아니라 몸 구석구석에까지 침투해 영향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감정의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의학은 그것이 신체적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로움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장기적으로 분비시켜 심장과 면역 시스템에 지속적인 부담을 준다. 실제로 외로움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천천히 상승하며 심장 근육이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미국 심장학회 AHA는 외로움과 심혈관 질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경고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에 걸릴 확률이 평균보다 29% 높고 고혈압 발병 위험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혼자 끙끙 앓는 스트레스는 결국 심장을 먼저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면역력도 예외가 아닙니다. 영국의 바이오뱅크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을 장기간 경험한 사람은 염증 수치가 높고 감기 독감 같은 감염 질환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로움은 면역 시스템을 약화시켜 몸이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처하는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외로움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끊임없이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이 장시간 분비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병 위험이 증가하고 복부 비만이나 근육 감소도 유발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장년층 이상에서 근감소증이라는 형태로 나타나 걸음걸이가 약해지고 일상 동작이 느려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도 외로움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율신경계가 지속적으로 긴장 상태에 놓이면 수면 중에도 뇌가 완전히 쉬지 못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자는 듯 깨어있는 상태가 반복되면서 몸의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수면장애, 면역력 저하.
이 모든 질병의 뿌리 한가운데 외로움이라는 말 없는 병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따라 자주 피곤하거나 감기가 오래가거나 이유 없이 소화가 잘 안 되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단순한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고립감이 몸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 전체의 밸런스를 흔들어 놓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강하게 말이죠.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한 변화는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고 현실적인 변화는 바로 식탁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침 식사 때 먹는 한 숟갈의 반찬, 잠들기 전 마시는 따뜻한 한 잔의 우유, 그 작은 음식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뇌는 우리가 먹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영양소 하나하나가 기분, 기억력, 수면, 면역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먼저 추천드릴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속 염증을 줄이고 해마를 보호해 기억력 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며 들기름이나 아마씨유에도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생선구이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D입니다. 햇볕을 쬐면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요즘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죠. 비타민 D는 우울감을 낮추고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계란, 표고버섯, 고등어에 풍부하고 햇볕 아래에서 20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기억해둘 이름은 폴리페놀입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블루베리, 딸기, 양파, 녹차에 풍부하며 특히 블루베리는 기억력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죠. 아침에 플레인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몇 알 올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에 좋은 일을 하는 셈입니다. 마그네슘도 꼭 챙겨야 할 영양소입니다. 불안감을 낮추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미밥, 두부, 바나나, 견과류에 풍부하고 하루 한 줌의 견과류가 감정의 파동을 잔잔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분 조절에 중요한 트립토판. 이건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의 재료가 됩니다. 트립토판은 우유, 치즈, 두유, 바나나에 많으며 따뜻한 우유 한 잔은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는 훌륭한 자연 진정제입니다. 이 모든 음식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 속에서 뇌와 몸을 천천히 회복시키는 먹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도 좋지만 가장 먼저 시작해야 할 것은 바로 식사의 품질입니다. 외로운 마음은 때때로 속을 비우고 싶게 만들지만 오히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고소한 생선 한 점이 우리 마음속 공허함을 메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식탁에 기분 좋은 음식을 하나 더 올려보세요. 뇌가 먼저 웃고 마음도 따라 미소 지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줄일 수는 있습니다. 조금씩 아주 작은 실천 하나로부터 말이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해야 할 일이 딱히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불을 개고 조용히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세요. 햇살을 얼굴에 닿게 하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마음도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하루 15분 햇볕을 쬐는 산책만으로도 우울증과 외로움이 완화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문득 그리운 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연락하긴 괜히 망설여질 때도 있죠. 그럴 땐 예전 사진첩을 꺼내어 그 사람과 함께했던 순간을 바라보세요. 기억은 마음을 따뜻하게 데우는 히터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용기가 난다면 그 사람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보세요. 잘 지내시죠? 그 한 문장이 서로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을지도 모릅니다. 하루 종일 조용한 집이 유난히 더 적막하게 느껴지는 날에는 라디오를 틀어보세요. 음악이든 뉴스든 낯선 사람의 목소리가 공간을 메꿔줍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혹은 노래를 흥얼거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트로트 한 곡, 학창시절 따라 부르던 유행가 한 소절. 음악은 기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 한마디가 그리운 날도 있죠. 그럴 땐 가까운 마트에 가서 계산원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시네요 한마디 먼저 건네보세요. 이 짧은 인사가 당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띄우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인사는 결국 연결이고 연결은 외로움의 균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말을 거는 것입니다. 오늘 잘 견뎠어.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야.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이 내 편이 되어주는 순간 마음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외로움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단 1%라도 덜 외로웠다면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처럼 조용히 견디고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이들과 닮아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만 더 따뜻해지기를, 그리고 이 작은 실천들이 내일의 당신을 조금 더 가볍게 해주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